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도체 손절매에 들어간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니케이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중국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고위 간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야만은 뭔가 하면요, 반도체 굴기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고 고백한 기사입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2025 2025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허되는 현재 상황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기를 건드릴 수 있어서 익명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회사 이름은 밝혔더군요. 넥스트 VPU라는 회사인데요. AI 칩 메이커라고 합니다. 미국 회사인 CPU 2위 업체, IBM과 쌍벽을 이루는 업체죠. AMD의 엔지니어 출신들이 만든 회사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로부터 신규 소프트웨어와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기술 자립이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자조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설계 자산, 칩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요. 이런 넋두리가 기사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자금률은 작년 기준 2018년 기준으로 15%에 불과합니다. 그 15%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나온 칩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 15%도요. 그러니까 실제 중국 업체가 만든 중국 반도체 분야 자금률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하웨이 외에도 중커수광, 수곤이라는 영어 약자로는 수곤이죠. 우시 장난 컴퓨터 테크놀로지 연구소, 하이곤 등 슈퍼컴퓨터 업체 5곳도 제재 대상 기업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최근에요. 특히 중커 수광이라는 회사와 텐진 하이강이라는 회사는 미국 AMD와 제휴했던 기업들입니다. 사실 AMD는 한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 중국 슈퍼컴퓨터 업계가 위기에 처했던 AMD에 접근해서 첨단 프로세서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을 미국 정부가 제기했습니다. 사실 그 X86 칩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인텔과 AMD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노리고 AMD의 중국 슈퍼컴퓨터 업계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접근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국의 견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 자금률을 보면요, 2020년 40%, 2025년 70%를 달성한다는 게 중국의 지금 목표인데요. 2018년 기준 15%, 2023년에도 IC 인사이츠의 그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도 20.5%에 불과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40이었는데 2023년 3년이 지나서도 20.5%, 2020년 40의 절반도 안 되는 20.5%밖에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칩 부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자금률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3년이나 더 지난 시점에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는요,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인스퍼라고 있습니다. 인스퍼의 간부 인터뷰도 있는데요. 이 간부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칩이 인텔 등의 제품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칩 기술이 인텔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뒤에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사 칩의 성능이 미국 기업에 필적하더라도 이 칩 기능을 테스트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중국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겠는가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 칩을 설사 중국에서 만든다 해도 쉽게 못 쓸 겁니다.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류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국의 메모리 칩을 쓸 리는 만무할 겁니다. 상당히 저사양 제품부터 중국 제품을 쓸 건데요. 지금 반도체 공정이 상당히 미세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지금 중국이 이제 막 메모리 칩 양산도 못한 중국이 지금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IC 인사이츠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2023년에 20.5% 자금률을 달성할 거라고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2023년에도 80%는 근 80%는 반도체 칩을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에는 더군다나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칩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아직 반도체 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의미 있는 뉴스가 사실 나왔었습니다. 칭하 유니그룹의 D램 사업 진출 소식이었는데요. 칭하 유니그룹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칭하 유니그룹은 14개 상장사와 2000개 기업을 거느린 자산규모 약 60조 원, 한국 돈으로 한 60조 원 되는 국영기업 칭하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명실상부 중국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칭하 유니그룹 자회사 중에는 낸드 사업을 하는 양쯔강 테크놀로지죠. YM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했었는데 인텔과 그 5G 칩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 협력 작업을 하다가 미국이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견제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최근에 이 칭하 유니 그룹과 인텔의 5G 칩 공동 협력 작업도 중단됐죠. 사실상 D램 사업부가 설립되면은 칭하 유니 그룹은 사실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비메모리 사업도 하고 있고 YMTC 낸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D램 사업부까지 설립되면 D램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D램, 낸드 모두 아직 칩을 양산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쪽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 외견상으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죠. 사실 칭하 유니그룹이 유명했던 거는요. 2015년에 미국의 D램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퇴짜 맞으면서 더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칭하 유니그룹의 D램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니까 다시 또 무슨 반도체 굴과 재시동을 건다는 둥 이런 류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은 이 D램 사업 진출은 칭하 유니그룹의 D램 사업 진출은 자구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인지 한번 볼까요? D램 사업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제조 2025, 제조 2025의 척추적인 반도체 굴기를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장비 업체들이 모두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1등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램 리서치 4등이죠. KLA, 덴코 5등 회사 모두 미국 장비 업체들인데 거래를 끊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노광장비 네덜란드 업체 ASML 3위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사실상 끊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반도체 굴기는 끝났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D램보다 사실 기술적 난도가 더 낮은 게 낸드 플래시인데요. D램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만 낸드는 단순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더 기술적 난이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양산부터 기술적 난도가 낮기 때문에 양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도 미국으로부터 못 들어오니 사실은 반도체 장비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D램의 그 불량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중국의 서버용 D램 사업을 주도했던 업체가 푸젠진화인데요. 이 푸젠진화가 마이크론의 공정을 뺏겼다는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법정 소송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 철수설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칭하 유니가 D램 사업에 진출한 겁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푸젠진화를 포기하고 칭하 유니의 D램을 밀어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중국 정부라고 해도 물량 공세에 나서는 중국 정부라고 해도 메모리 시황이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노골적 견제도 이루어지면서 무작정 여러 기업에 지원을 난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칭하윤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거죠. 어찌 보면 중국이 반도체 사업에 손절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핀치로 내몰린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희망을 어찌됐든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 위해서 리스트럭처링에 돌입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연간 반도체 수입 규모는 원유보다 많은 2,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이니까요. 지금은 더 많이 하겠죠. 중국으로서는 미래 기술 패권과 맞물려서 반도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20%도 되지 않는 반도체 자금률이지만 2025년 70%까지는 못하더라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 당위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중국인이라면요. 특히 칭하윤리는 2017년부터 300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 메모리 공장을 난징에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칭하윤리의 D램 사업 진출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국가 차원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메모리 양산에 성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뭐 메모리 시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YMTC가 낸드 양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만큼 낸드를 만드는 YMTC의 양산이 연내까지 가능할지를 일단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 메모리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크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중국은 적어도 메모리 사업에서만큼은 너무 늦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담으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입간판, 아직 그 계약 기간도 남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철거했다고 하죠. 120여 개나 된답니다. 그 철거한 광고판이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다 뿌리채 뽑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메모리에서만큼은요.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지금 정부가 중국의 흔들리는 반도체 굴기와 대비되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